자,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속도, 가속도 나오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단위에 대해서 되게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단위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자, SI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기본 단위가 7개가 있어요. 기본 단위가 7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길이는 뭐 쓰죠? 킬로미터 아니에요. 미터예요. 길이는 m이라고 쓰고 뭐라고 인다? 미터라고 인다. 그래서 센티미터 나오면 미터로 바꾸고 킬로미터 나오면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이 짓을 잘 안 해요. 지들 쓰는 단위인 마일, 인치 이런 걸로 해. 근데 실제로 이걸 다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아무튼 길이는 미터, 질량은 기호 뭐 쓸까요? 기호를 한다. 단위. 그렇죠. 킬로그램이 원래 그램 썼었는데 너무 작아서 킬로그램 바뀐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은 뭐가 기본이? 시간 단위 S라고 쓰고 초 맞아요. 세컨드. 세크라고 읽어도 되고요. 세컨드라고 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너무 길이가 세크 읽어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류 단위 여러분 아시는 거 대문자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 기본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단위 뭐 쓸까요? 온도. 네, 대문자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이렇게 있죠. 도시가 기본 단위가 아니고 켈빈이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리에서 많이 안 쓰는데 특정 대수를 나타낼 때 화학연수로 표현하는 거 뭐 써요? 몰.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되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도 되고 실제로 몰. 자, 그 다음에 광도라는 게 있어요. 광도.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D라고 쓰고 뭐라 합니다? 캄레나라고 해요. 자, 요게 기본 단위 7개예요. 기본 단위. 요 기본 단위를 가지고 뭐가 나온다? 여러 가지 유도 단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 단위 뭘 쓰죠? 쓰기는 뭐라고 쓰고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뉴턴이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뉴턴이 기본 단위가 뭐냐면 기본 단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식을 알면 기본적으로 단위가 유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힘 알고 있는 공식이 뭐 있어요? F는 MA 뭐에다 뭘 곱한 거야?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럼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요거 너무 길어 말하기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하기 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힘에 대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과학자 누구? 뉴턴의 이름을 따와서 뉴턴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하는 사람들을 제일 맛보내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백엔이라고 읽어주시면 납빛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백엔이라고 읽으면 순간적으로 야, 이 사람 얼굴이 확 바뀐다는 느낌을 볼 거라고. 제발 남들이 읽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N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힘의 단위가 저렇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 있으면 얘기해서 그게 기본 단위가 뭔지를 해드릴게요. 칼로리. 열량 단위인 칼로리는 열량이 기본적으로 뭐하고 똑같냐면 열 에너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1칼로리가 몇 줄이다? 4.2줄이에요. 그래서 줄하고 똑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양적 관계가 다른 것 뿐이지. 그럼 줄은 뭐냐면 1의 단위 에너지
단위가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은 어떻게 구해요? W는 FS 힘에다 뭘 곱한 거죠? 거리를 곱했죠. 그럼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뭐 하나만 쓰면 돼? 미터만 하나 곱해주면 돼. 그래서 뭐라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요게 줄의 기본 단위고요. 요게 칼로리에 똑같은 기본 단위라 얘기해도 돼요. 양적 관계만 다른 것 뿐이지. 오케이? 열량 들어보는 건 오랜만에 들어보네. 또 다른 유도 단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배운 것들 있잖아. 중등에서 아는 단위가 저거뿐이 없어? 아니 오hm. 아씨 오음이 들어왔다고? 야 오음은 되게 귀찮은데? 저항 단위 오hm. 야 오음은 어떻게 집어내야 돼? 오음은 많이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오음을 하려면 V는 IR을 씹어야 되고 그러면 오음하고 같은 게 볼트 퍼 암페어잖아. 그럼 오음하고 똑같은 게 볼트 퍼 암페어거든요. 근데 암페어는 기본 단위가 맞잖아요. 그럼 볼트를 또 찝어야 되는데 전압 V는 W는 QV. 오케이. W는 QV. 그러면 V가 Q분의 W니까 제일 귀찮은 거 찝어냈네. 2를 정하려고 나눠줬으니까 볼트가 줄 퍼 쿨롱이거든요. 자 요건데 줄이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되게 귀찮다.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런데 암페어부터 먼저 쓸게요. 암페어. 근데 쿨롱이 뭐냐면 전류가 시간 단위는 전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암페어가 똑같은 단위가 뭐냐면 쿨롱 퍼 세크예요.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거든요. 쿨롱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쿨롱은 뭐냐? IT 암페어 세크지.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암페어하고 세크 곱해야 되니까 암페어 제곱 세크 세제곱이네요. 아우씨 이게 오음의 기본 단위예요. 제일 빡센데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곧 여러분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오음이 기본 단위가 뭐냐 이런 걸 뭐하러 알아. 지금 여러분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공식이 있으니까 기본 단위 뭘까라고 찝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꼭 뉴턴을 구하라고 하는데 센티미터를 그대로 계산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물어봐. 2cm 미터로 바꿔야 되나요? 바꿔야지. 뉴턴을 구할 거면 줄을 구할 거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기본 단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도 단위들이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단위로 다 환산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처음에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센티미터 미터로 바꿔야 되나요? 이런 거 내가 대답 안 하려고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물어봐. 그래서 어찌됐든 단위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 기본 단위가 뭔지, 그리고 기호랑 단위랑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리학에서 제일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길이는 보통 기호를 뭘 쓰죠? L을 써요. L을 쓰든지 S를 쓰든지 뭐 D를 쓰든지. 그 기호는 알파벳 그대로 또는 뭐야 그리스 문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단위는 뭐라고? 알파벳 또는 거의 다 알파벳 쓰지. 알파벳을 쓰지만 그따위로 읽으면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제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단위 했으니까 접두사 얘기할 거예요. 접두사. 자, 접두사 그러니까 물리 시간 안 갔잖아요, 그치? 접두사 그러면 국어 아니면 영어 시간 갔잖아요. 이 접두사가 뭘까요? 단위 앞에 쓰는 숫자가 너무 커. 그럼 공을 몇 개 쓰고 있냐고. 그래서 접두사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캐리라고 쓰고 뭐라고 있냐? 킬로라고 읽죠. 얼마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10의 세제곱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모든 단위 앞에 다 킬로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쓰면 뭐예요? 킬로 뉴턴이에요. 1킬로 뉴턴은 몇 뉴턴이다? 1000뉴턴. 왜? 킬로가 얼마니까? 10의 세제곱을 뜻하니까. 접두사. 자, 원래 이거 대문자였어요. 근데 인간들이 대문자 케이스는보다 소문자 케이스는 훨씬 더 편하거든. 킬로미터.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이렇게 썼어. 진짜. 50년 전에 이렇게 썼어. 근데 쓰다가 할 때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것보다 소문자, 소문자 훨씬 더 편하거든. 일반이 이겼어. 그래서 아예 소문자 써. 근데 여러분들 가끔 어디 무슨 롯데마트니 어디 몇 킬로 남았다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근본 없이 이걸 킬로미터라고 읽는 건 좀 웃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한번 궁금한 거 보세요. 써 있을 나중에 이거 눈에 익으면 여러분 이게 보인다고. 이걸 킬로미터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대문자는 미터라고 읽어. 근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킬로. 여러분들 컴퓨터 용량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킬로 다음에 뭐예요? 메가. 대문자 M이라 쓰고 뭐라 할 거예요? 메가라고 읽겠죠. 이건 몇 제곱? 10의 6제곱입니다. 수학 애들은 숫자 읽을 때 3개씩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69로 가는 거예요. 메가 다음에 뭐예요? 네, 기가. 여러분들 메가 커피 있잖아요. 그죠? 기가 커피도 생겼던데? 아니야, 기가 커피 못 봤다. 테라 커피라는 거. 테라 커피 보신 분? 있지? 그 테라가 10의 12제곱이에요. 그래서 메가 커피, 양 개 많다, 테라 커피, 우린 더 많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기가는 몇 제곱일까? 10의 9제곱이고요. 테라는 10의 12제곱을 뜻합니다. 이게 몇 제곱까지? 10의 30제곱까지 정의가 되어 있긴 해. 몰라, 알 거야. 몰라, 나도. 12제곱까지는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위로 얘기했고요.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숫자 작은 애들. 자, 소문자 M이라고 쓰고 밀리라고 읽어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뜻합니다. 1000분의 1.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100mA는 몇 암페어예요, 쌤? 이런 거 묻지 말라고. 밀리가 얼마라고? 1000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되잖아. 1000분의 100이니까 얼마? 0.1암페어다라는 거야. 모든 단위 앞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더 작은 거. 그리스 문자 나와요. 그리스 문자 뉴인데 뭐라 읽어요? 얘는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몇 제곱 10에 마이너스 6제곱을 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문자 n이라고 쓰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노라고 읽죠. 10에 마이너스 9제곱. 그럼 이 나노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심지어 대학교 과 이름에도 나노 테크놀로지 왜 이렇게 쓰거든요. 나노 테크놀로지란 말은 개작은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야. 그냥 개작은 거 분자의 나이가 작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나노. 그 다음에 소문자 P라고 쓰고 피코라고 읽어요. 10에 마이너스 12제곱. 여기까지는 상식. 이거보다 더 큰 거, 더 작은 거 알고 싶으면 아시고요. 크게 몰라도 상관 없으니까 상식적인 차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시간이야. 여기가 뭐라고 할까? 이거 힘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저 가로친 게 뭘 준 거예요? 단위를 준 거죠. 시간에 하는 거 없어. 이거는 뭐라 읽어야 돼요? MS라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단위니까, 이거 단위예요. 시간 단위니까 뭐겠어요? 밀리 세컨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위가 저렇게 된다. 여러분 가시광선 파장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혹시 아시는 분?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여러분 생명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400에서 700 뭐라 읽어야 돼? 나노미터.
400에서 700나노미터가 뭐예요? 가시광선 파장 영역대. 400이 보라색 계열일 거고요. 700이 빨간색 계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흔하게 쓰는 접두사들이다 라는 거. 그래서 모든 단위 앞에 다 붙는 접두사다. 100도 있어요. 10도 있고요. 근데 10 몰라도 거의 아시니까. 자, 100은 써요. 소문자 H라고 쓰고 뭐라 그래요? 헥토라고 읽어요. 100입니다. 10의 제곱. 헥토 어디 쓰죠? 예, 헥토파스칼 할 때 쓰잖아요. 헥타르, 헥토파스칼 할 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자 C라고 뭐라 그래요? 센티라고 읽어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0분의 1. 그래서 1cm가 10mm라는 건 당연히 접두사 관계만 알면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100도 있고 100분의 1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접두사.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단이라는 접두사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책에 있는 거 할 거예요. 이제 스칼라 벡터 할 겁니다. 스칼라 벡터. 자, 스칼라 벡터. 자, 스칼라 벡터는 우리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벡터를 되게 일단 접근하기가 힘들어 하는데, 스칼라는 여러분 뭐라고 배우시죠? 뭐라고 배웠어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스칼라라고 배웠고요. 벡터는 뭐라고 배우죠?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값.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고급진 정보예요? 당연히 벡터가 고급진 정보죠. 실제로 벡터를 더 배우면 스칼라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벡터는 세 개의 값이 녹아있는 거예요. 세 개의 값이 녹아있어요. 그럼 벡터는 계산할 때 특유의 계산법이 따로 있겠죠? 벡터 계산은 뒤지기 어려워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공계 쪽 경험 가면 순서부터 벡터 배우신다고. 여러분들 9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값인데 그 안에 9개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텐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끼리 그런 거 훨씬 더 계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까지도 그냥 이렇게 배워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건 스칼라,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값은 뭐다? 벡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들은 스칼라가 훨씬 많을까요? 벡터가 많을까요? 당연히. 야, 고급진 정보가 많아? 고급 정보가 많아? 고급 정보의 반대말 뭐라고 해야 되냐? 저질 정보? 뭐라고 해야 돼? 어찌됐든 그냥 일반적으로 고급진 게 더 많아야 좋기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귀족이 많아? 평민이 많아? 당연히 평민이 훨씬 많고, 야, 귀족만 개 많고 평민이 많고 있으면 망하잖아. 그 나라는. 그치? 그래서 벡터가 훨씬 더 적다. 그래서 뭐만 기억한다? 얘는 벡터만 기억한다. 자, 영접 입술 필요한 모든 벡터를 지금 다 써버릴 겁니다. 벡터 첫 번째 뭐가 있다? 변이가 있어요. 자, 기호 위에다 화살표 붙인 게 여러분 뭐예요?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가장 흔한 표현 방법. 변이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동구역을 변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뭐가 있다? 속도. 또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이건 다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기호까지 그냥 아예 기억하고 그러시고요. 벡터는 얘네들이 벡터를 아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산할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힘. 기호는 F라고 쓰죠. 또 뭐 있나? 벡터 배운 거 아는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운동량. 네, 맞아요. 운동량 벡터예요. 운동량 기호 뭐 쓰더라? 소문자 P. 운동량 벡터입니다. 또 뭐 있어요? 운동량은 맨날 같이 배우는 거 있잖아. 충격량. 충격량도 벡터예요. 충격량 기호 뭐 쓰더라? I.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장 중등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죠? 자기장 기호 뭐 쓰죠? B. 벡터입니다. 자기장.
또 뭐 있을까요? 전기장도 있어요. 근데 전기장은 영재급식에서는 잘 안 건드리긴 해요.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배우긴 하지만. 또 뭐가 있다? 돌림임. 돌림임 기호는 이렇게 쓰죠. 타우. 그죠? 예, 그래서 돌림임도 벡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할 때 나오는 벡터는 저 정도. 뭐 자기 도메인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가 중요해. 이게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벡터는 이게 다예요. 우리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벡터다. 라는 건 머릿속에서 까먹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벡터다. 자, 이 벡터는 계산법이 스칼라 계산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다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사칙, 연산, 뭐 등등등등. 이건 다 스칼라 계산법이에요. 벡터 계산법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해볼게. 벡터 계산. 첫 번째, 합 더하기를 할 때. 일단 여러분들 벡터를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화살표로 표시해. 일단 벡터를 표시할 때 벡터 표시라고 부르지. 벡터 표시 화살표 띡 때려놓고 이게 A라는 벡터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요 화살표의 시작점을 뭐라 부른다? 벡터의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뭔가 이 벡터가 시작한다. 저기서 작용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요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뭘 결정한다? 벡터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거를 힘 가지고 힘의 가장 대표적인 벡터니까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 화살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화살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합 더하기를 할 거예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둘을 더하래. 그럼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뭐? 대각선을 만듭니다. 샷. 요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는 요만한 사이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둘 사이 사이각이 세타였으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알죠? 얼마네? 아, 수학 시간이 나오잖아. 배우자가 학생이네. 아우씨. 이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맞아? 아니 맞다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해요. 개소리예요. 그냥 물리를 못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냥 벡터 보내가지고 같은 방향끼리 더하고 돼. 몰라도 되는 거. 저것 때문에 물리는 너무 힘들어. 일단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고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사이까지 얼마? 90도가 주어져요. 그럼 뭐 쓰면 돼요 여러분들? 피타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자, 합은 이렇게 했고요. 차 빼기 해볼게요. 더하겠으니까 빼기 해야지. 자, A 벡터 B 벡터 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하고 싶은 거예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걸 조금만 바꿔 쓸게요. 뭐라 쓰면 되니까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쓸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B 벡터가 뭘까요? B 벡터랑 크기가 똑같은데 뭐가? 방향이 반대인 놈이에요.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그리는데요? 똑같은 사이즈로 반대 방향에 그려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야.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날려 대각선. 그럼 이게 뭐라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요만한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평행사변형. 삼각형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세요. 고수가 되면 그때 지금은 그냥 평행사변형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가 있을 때 나란할 때는 되게 쉽잖아요. 큰 걸 작은 거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란하면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나란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그래서 벡터 더하기 벡터 빼기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해야겠죠? 근데 안 배워요. 왜 안 배울까요? 개어려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요. 벡터 곱하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벡터 곱하기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개빡쳐요. 나중에 벡터만 한 달 동안 배워요. 다이어트 들어가면 물리대 가잖아요. 그럼 벡터만 한 달 내내 배워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벡터만 배운다고. 뭔가 벡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그래서 곱하기는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곱하기는 곱하는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벡터 곱을 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스칼라 곱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벡터 계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인정. 벡터 지금은 뭐 한다냐면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나타내거든요. 거꾸로 하나의 벡터를 두 개로 나눠볼게. 벡터 분해를 할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하나의 벡터를 두 개로 나누는 벡터 분해를 해볼 거예요. 자, 벡터 분해. 이걸 왜 해야겠냐면 필요하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벡터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자, 빗면, 각도가 세타일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마찰은 없답니다. 질량의 M의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얘 빗면을 내려갈 때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는 M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거 할 거야. 그런데 얘는 왜 빗면으로 내려가요? 뭔 힘 때문에? 알잖아. 중력 때문에. 근데 중력이 어느 쪽 방향인지 알잖아요. 그죠?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는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중력은 여러분들 뭐예요? mg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자, 중력이 뭐다? mg다. 질량이랑 중력과 곱하기 중력이잖아요. 이만한 힘을 받는데 실제로 얘는 운동 방향 이 방향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내려간다고? 빗면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 힘을 두 가지로 나누자고. 어떤 방향? 실제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질량인 놈이 빗면을 당연히 눌러요? 안 눌러요? 눌러. 내가 여기 손가락이 껴있다고 생각하면 아프잖아. 얘가 누르니까 아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 중력 mg를 빗면 방향만 빗면 수직한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근데 이 그림 그려봐야 돼요. 나중에 시킬 거야. 내가 못 그리기만 해야죠. 이거 그리라고 하잖아. 이 삼각형하고 이 빗면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린단 말이야. 그냥 어쩔 줄 몰라 해. 여러분 좀 전에 했잖아. 두 개를 하나로 나타낼 때 뭐 한다고? 방향사변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하나를 두 개로 나눌 때 마찬가지. 이게 대각선이고 나머지 두 개가 수직되게 나눌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예요. 연장선 버전은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그럼 여기 요거 삼각형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예요? 90 세타죠? 다시 삼각형 요거 보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얼마나? 세타다. 어디가 세타인지 한 번만 찾아봐. 본인이 한 번만 하면 본인 거야. 진짜로. 한 번을 안 해봐서 맨날. 그럼 이게 뭐예요? 요 대각선이 mg예요? 근데 여기가 세타라고? 그럼 요 놈은 세타에 대한 사인 성분이에요? 코사인 성분이에요?
이게 뒷변이고 이건 뭐예요? 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죠? 그럼 사인 성분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돼요? 요게 R자임이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그럼 요 mg 사인 세타가 R자임 MA니까 M이 상대했다면서 뭐가 돼요? A가 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빗면에서의 가속도가 G 사인 세타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 분해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물리할 때는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 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요 벡터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 달라요. 그럼 맨날 수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뭘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그래놓고 요게 A 벡터의 X축 성분이다. 그래서 AX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써버려 해준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요게 A 벡터의 Y축 성분이다. 그럼 어떻게 요 두 개가 벡터 더하기 돼서 요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세트로 가겠습니다. 그럼 요 AX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거보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코사인이 필요하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라고? A분의 AX예요. 크기를 따지려고 벡터 표시는 안 했어요. 그럼 A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벡터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 코사인 값을 곱한 거다. 어렵지 않죠? 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랑 똑같은 거니까 뭐분의 뭐? A분의 AY. 그래서 AY는 뭐다? A 사인 세타가 된다. 맞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만 본인이 해보면 돼요. 한 번만 해. 제발 이거 벡터 분해하는 거 중력을 빗면 방향과 빗면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하는 건 꼭 해보시길 바래요. 진짜로 한 번만 연습하시라고요. 그 한 번은 안 해서 맨날 나한테 그만 보내지 말고 해봤고 제발. 자, 그래서 저게 벡터 분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는 A 벡터 크기에다 뭘 곱한 거? 코사인 값을 곱한 거. 그만큼의 크기다.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계산할 때. 그래서 벡터 분해는 저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뭐 할 거냐? 속력 속도 해보겠습니다. 물리에서 가장 처음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하는지. 자, 그걸 따지는 거. 그래서 해볼게요. 이동거리, 변이. 이동거리는 기호 S라고 쓰고 변이는 벡터니까 S 하고 위에다 화살표를 붙입니다. 이건 쉬우니까.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1번 친구는 이렇게 갔대. 2번 친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갔대. 3번 친구는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졌다고 갔대. 자, 얘네들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크다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커요? 3번이 제일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고 2번이 제일 적게 움직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죠. 그죠? 어디에 있던 것들이 A에 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더 어디가 있다고? B에 가 있다고. 경로가 어떻든 상관없이. 변이는 뭐냐? 위치 변화량이에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똑같죠. 그래서 변이는 1, 2, 3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변이는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맨 처음 점 집어, 맨 마지막 점 집어. 그래 또 뭘 날려? 화살표를 날려. 그러면 이게 변이의 크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변이는 뭐다? 위치 변화량이 된다. 변이 어떻게 구한다? 맨 처음 점 찍고야. 맨 마지막 점 찍고 날려주세요. 이거를 위치 벡터를 해서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다. 벡터 빼기. 그따위 건 나중에 배우세요. 그런 건 나중에. 그런 건 별 중요할 게 아니야.
변이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뭔가 영상 찍으니까 뭔가 뭐같지 뭐. 자, 그리고 저랑 만든 수업은 제가 한 타이밍에 한 가지씩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푸시면 돼요. 오늘 지금 1교시에 뭐 할 거라고 1강 하잖아요. 그럼 1강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몇 문제 정도가 있냐면 각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16문제 정도가 있을 거예요.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열심히 읽어보고 오세요. 목풍만 다 질문하시면 돼요. 목풍만 다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설명만 쫙 할 거고요.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1강 문제 풀어온 거 있잖아요. 제가 답지 나눠드릴 거고 해설지 나눠드릴 거고요. 채점하고 모르는 건 저한테 다 질문하세요. 거기 있는 문제 다 풀어도 나를 수업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다 질문하세요. 제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강 나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전혀 여러분 물리는 예습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자? 숙제하고 복습만 하자. 오케이? 숙제하고 복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빨리 올려줄 수 있으니까 시간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자, 속력하고 속도 구분하겠습니다. 속력 영어로는 스피드, 속도 영어로 뭐예요? 속도 영어로 velocity라 그랬죠. 자, 이렇게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둘 다 빠르게 나타나는 건 맞지만 물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면 스칼라 벡터를 구분하려면 속력과 속도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라고. 속력은 스칼라예요. 속도는 벡터입니다.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해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변으로 구합니다. 기호는 공식은 다 똑같이 기호로 쓰면 이렇게 V는 T분의 S. S가 이동거리면 V가 속력이 될 거고요. S가 변이면 V는 속도가 되겠죠. 단위는 기본 단위.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저게 속도 단위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저것도 쓰지만 뭐도 많이 써요? 요것도 많이 쓰잖아. 초속, 시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71km/h는 몇 미터 퍼 세크일까요? 1시간에 72km 가는 건 1초에 몇 미터 가나. 이건 뭐 하면 돼? 그냥 단위 환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걸 외우지 말고 뭐 3.6을 곱한다 나다 이따지 거리 하지 말고 봐봐. 72라고 쓰시고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꿀 거예요. 1km는 몇 미터예요? 1000이잖아. 10의 세제곱미터. 퍼가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숫자 계산하고 단위는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럼 3600분의 얼마? 7200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라고? 20이다. 그래서 요 단위 환산하는 건 별거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위 환산. 자, 그래서 속력, 속도는 저런데 으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1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수직이 여기에 80m고요. 여기가 60m래. A에서 B를 거쳐 C로 갔답니다. 근데 A에서 B를 가는데 20초가 걸렸고요. B에서 C로 가는데 30초가 걸렸답니다. 평균 속력 구해볼게요. 평균 속력. 여러분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 자, 평균 속력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도 않고 이걸 하지? 평균 속력은 전체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분자 분모예요. 전체 시간 동안 전체 이동한 거리. 이걸 구하는 게 평균 속력이고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구하면 돼요. 자,
자, 평균 속력 얼마고 평균 속도 얼마인지 구하라고요. 자, 전체 시간 얼마예요? 50. 전체 이동거리 얼마예요? 140. 얼마예요? 2.8이에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 50. 전체 이동거리. 피타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6의 변일 테니까. 100. 그래서 얼마? 2. 그래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두 속도를 더해서 반 나눈 게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은 안 돼요. 특별한 때만 쓰는 거야. 언제? 등가속도면 돼.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되는 거고 항상 쓰면 안 돼. 어떤 걸 얘기하냐? 요거 한번 볼게. 자, A점, B점인데 갈 때는 6의 속력으로 갔고요. 올 때는 3의 속력으로 왔어요. B에서 시간 지체 없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다고?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왔다고.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거고요.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거예요. 일단 평균,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응? 뭐가 더 쉬워? 아우, 뭐가 더 쉽냐고? 좋네 이거. 기술인데? 잘 자는데? 너 되게 잘 자지? 응? 어제 뭐 했냐? 자, 야, 이 비주얼을 보고 잔다고? 자, 여기 보자고. 평균 속력이 쉬워요? 평균 속도가 쉬워요? 평균 속도가 딱 봐도 쉽죠? 얼마예요? 여기에요. A에서 A로 왔으니까 변이가 여기니까, 그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저걸 둘이 더해서 반나서 4.5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등가속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총 시간하고 총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쌤 거리가 안 나서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거리를 S라고 놓으면 갈 때 시간이 얼마예요? 6분의 S. 올 때 시간은 얼마예요? 3분의 S. 총 시간은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럼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예. 2는 뭐야? 야, 6으로 가고 3으로 가는데 평균이 2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이 S라고 놓지 말고 약분이 잘 되는 거리로 놓으시면 되잖아요. 6m라고 해. 갈 때 1초, 올 때 2초, 총 3초, 6, 12m, 3분의 10이 얼마? 4. 맞지요?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 4.5. 객관식이 꼭 있어. 그러면 4.5를 체크하는 인간이 개나. 진짜로. 왜? 맨날 평균을 그렇게 구했으니까. 과목 평균이 얼마냐? 다 더한다면 나눴잖아, 그치?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속력, 평균 속력, 속도 저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속도 가져갈 거예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 여러분들 선행은 얼마나 나갔냐 안 나갔냐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은 다 해드립니다. 다 해요. 물리는 12월달까지 이 책을 끝낼 거예요. 다 끝나요, 그거. 12월달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 설명 다 합니다. 조금 양이 많으니까 따라가기 벅차는데 선행을 안 나가서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다 설명하는데.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설명을 잘 들어도 잘 안 풀려요.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 스킬이 있고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턴만 돌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상대 속도 해볼게요.
상대 속도. 이 상대 속도는 뭐냐면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고 분명히 빠르기가 달라 보인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경찰차가 오는데 둘이 같이 가고 있네? 그럼 내가 그 옆에 경찰차 보면 걔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 그게 상대 속도라고. 자, 보실까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20으로 갔어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얼마? 15로 갔다라고 칠게요. 15. A가 B를 볼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A가 B를 볼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왼쪽으로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5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VAB 값이 이거 A가 본 B의 속도예요. 이런 거 어려워서 말라고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 A가 본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얘 값이 얼마라고? 숫자 바꾸면 쉽잖아. 마이너스 5라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뭐에서 뭘 뺀 거예요? 15에서 20을 뺀 거죠. 그래서 뭐의 속도에서 B의 속도에서 뭐의 속도를 A 속도를 뺀 거야. 이게 뭐라고? A에 대한 B의 속도에 누구 속도라고? B의 속도라고. 그래서 B에서 관찰자를 빼주면 된다고요. 아니 이 시기 왜 저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이치가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맞네. 그래서 상대 속도는 이렇게 벡터 빼기가 된다는 거. 1차원은 뒤지기 쉬워요. 상대 속도는. 근데 2차원이 되면서부터 뭔가 거슬릴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뭔 얘기냐? 뭔 얘기냐? 자, 바람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버스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한다? 속도 방향이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리면 뭔가 이상해 보이죠? 아니 차가 달리고 있고 바람도 안 부는데 빗방울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이건 차가 정지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아이씨 뭔가 이상하잖아. 이렇게 너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치?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욕하잖아. 영화 그따로 만들면.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 보이겠죠. 그쵸? 이 각도가 세타래요. 그래 놓고 뭘 구하래요? 빗방울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예? 우와. 자, 일단 뭐를 줬어? 버스의 속도가 V예요. 또 뭐를 줬어? 각도를 줬어. 이 사선 방향이 이게 뭘까? 이게 뭐냐고. 어디서 본? 달리는 차 안에서 본 빗방울의 속도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상대 속도예요. 요게 뭐라고? V 차 B라고. 차에서 본 B의 속도라고. 그럼 차에서 본 B의 속도는 뭐야? 이것처럼 얘기하면 뭐에서? B의 속도에서 뭘 뺀 거라고? 차의 속도를 뺀 거라고. 맞아? 그럼 이게 뭐라고? V, B 빼기 V 차라고. 맞아요? 그러면 VB는 당연히 요거겠죠. 차는 요 V차는 이거예요. 근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V차를 더해주는 건 얘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요거 말게 마이너스 V차라고. 요 두 개 벡터 합성했더니 요게 나온 거라고. 맞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V 값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가 필요할 거야? 이걸 알고 싶어요. 밑변을.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이 값을 알고 있어. 이 값. 요 값이니까 그 뭐예요 이거는? 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죠? 밑변분의 높이가 뭐예요?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탄젠트가 나올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VB.
분의 뭐예요? V차. 근데 V차가 얼마였다고? 차의 속도가 V였잖아. 맞아? 그래서 빗방울의 속도 VB는 V 탄젠트 세타다. 맞아. 자, 상대 속도는 1차원은 되게 쉬워요. 빼기 개념이구만. 라는 걸 기억해주고 2차원이면 뭘 해야 된다? 벡터 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평행사변은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것만 할 줄 알면 별거 없어요. 처음에 잘 돼? 안 돼? 안 될 거예요. 그런 문제 몇 문제 있을 거예요.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저렇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문제 중에서 강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강을 건넌다 이런 거 있을 거야. 강물 문제가 있는데 강물 자 이게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내가 얘를 건너갈 거야. 최단거리로 건너는 방법이고요. 최단시간으로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야,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냐?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건너는 건 당연히 수직으로 건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가려면 뱃머리를 어떻게 놔야 돼? 살짝 상류 쪽을 향해야지. 왜? 강물에서 밀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떠밀려 가서 두 개가 벡터 넣기를 했더니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맞아? 요게 최단 거리 맞지요? 강물의 속도 U, 배의 속도 V라고 할게요. 최단 시간을 따져볼 거예요. 여러분들 강을 건너는데 강물의 속도는 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제일 조금 걸리고 싶어요. 뱃머리를 어떻게 놔야 돼? 이렇게 놔야 돼. 배의 속도가 이 강을 건너는 최대값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놔야 돼. 그런데 강물에서 얘는 어떻게 당연히 떠밀려 가겠지. 그럼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밀려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최단 시간이고요. 강을 건너는 최단 시간이 이거고 최단 거리를 가는 건 요게 된다는 거 맞아? 어렵지 않죠? 요 말 자체가 그러네.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타는 다 배웠잖아,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피타만 쓰는 거야. 수학에서 그지같이 많이 했잖아. 물리에서는 개못해. 똑같은 거야. 별거 아니라고. 쫄지 말라고. 그래서 강물 문제는 저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할 거예요. 가속도 기호는 A라고 쓰고요. 정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요게 가속도예요. 정의가 전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다. 요 표현은 공식을 말로 푼 게 이거예요. 뒤에 값을 앞에 걸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속도 어떻게 본다고? A는 T분의 델타 V. 삼각형이라고 쓰고 델타라고 읽잖아요. 뭘 뜻한다? 변화량.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입니다. 단위는 속도 미터 퍼 세컨인데 세컨 한번 더 나왔으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 저기보다 가속도 단위다. 여러분들 가속도가 크다는 말은 빠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빠르기는 뭐가 결정해요? 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얼마나 짧은 시간대에 속도가 많이 변하는지 나타나는 것 뿐이지 가속도가 크다고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안 돼. 근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실제로.
가속도는 빠르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가속도가 크다고 빠른 게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알겠죠? 자, 가속도는 저렇다. 됐고요. 먼저 그래프 좀 그립시다. 등 속도 운동 그래프 그릴 거예요. 등 속도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A 값이 얼마예요? 0인 겁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교재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샤프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저 두 개나 가져가. 친구야.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샤. 하나 주고요. 이건 선물이래요. 이건 개원 선물이라고 샤프 준 거네요. 부명중학교예요?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김준서. 너 창일이네? 네? 김준서? 네. 창일중학교? 네. 학교? 부명중. 부명중? 김준서? 그리고 창일이라고 써있어 여기. 친구 이름? 변규빈? 네. 오케이. 앞에 못 들은 건 영상 올려드릴 때 보세요. 네. 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몇 쪽이냐면 등속도가 어디 있냐? 몰라. 알아서 봐. 자, 등속도 그래프 3개 그릴 겁니다. 시간에 따른 변이 ST 그래프. 자, 여러분들 기울기가 볼 때 기울기는 항상 뭐분의 뭐야? X 변화는 분의 Y 변화의 기울기죠, 그죠? 그럼 T분의 S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죠. 그럼 등속도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이래. 맞지요? VT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요? VT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래. 맞죠? AT 등가속도, 등속도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0. 그럼 바닥을 기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등속도 요 세 가지 그래프가 다 똑같은 거라는 거. 오케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등가속도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려볼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서 기울기가 뭐였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죠. 근데 여기는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인데 첫 번째 V0가 플러스 A도 플러스. 이게 뭐죠? A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기울기가 점차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돼? ST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맞죠? 기울기가 점차 커졌습니다. V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V0였고 여기서 기울기는 뭘 뜻해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T분의 V니까 뭐야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 일정하네. 맞네. 자, 여기는 AT 그래프 가속도가 일정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맞죠? 자, 처음 속도는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저건 뭘 뜻합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다 작다? 작다. 곧 느려졌다. 맞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 처음 속도가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런데 속도가 줄어들 거야. 그럼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요래 ST 그래프, VT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 VT 그래프 처음 속도가 플러스인데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맞죠? AT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AT 그래프 마이너스로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아? 그래프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프는
뭐 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됐어? 자, 여기에 하나 더 등가속도 공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등가속도 공식. 등가속도 공식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저는 유도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등가속도 공식 3개 쓸 겁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써서 이걸 외워야 외워야 될 게 완전히 줄어든단 말이야. 나중에 폼을 쏘는 거 하는데 언제 하고 있어. 기억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 V는 V0 더하기 AT. 이거 어떻게 나오는 식이죠? 이거 푸는 거예요. 가속도가 뭐라고? 시간당.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야. 그럼 어떻게 넘기면 AT고, 그럼 V는 V0 나오죠? 가속도 정의를 그냥 풀어버린 거라고. V는 나중속도, V0는 처음속도, 초속도 똑같은 말. A는 가속도, T는 시간. 등가속도 두 번째 식은 그럼 이 그래프 보실까요? 여기가 T고 여기가 V라고 합시다. 이 면적이 뭐예요? 이 면적이 VT 그래프니까 면적이 뭐예요? 이동거리죠. 그죠? 면이죠? 이 면적을 사각형하고 삼각형으로 잘라서 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볼게. 저 사각형이 어떻게 되냐? S는 사각형은 V0 곱하기 T예요. 삼각형은 뭐죠? 이 삼각형은 일단 2분의 1 곱해야죠? 2분의 1 곱하기 요 값이 얼마예요? 높이 값이 V 빼기 V0예요. V 빼기 V0 곱하기 T예요. 그런데 V 빼기 V0가 뭐예요? A 곱하기 T예요. 그럼 요게 뭐가 나와요? V0T 플러스 요게 AT거든요. 근데 T가 하나 더 있잖아요.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이게 등가속도 두 번째씩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돼.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여기서 이 S는 거리예요? 변이에요? S는 거리예요? 변이에요? 여러분들 A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T가 꽤 커졌을 때 S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럼 S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S는 곧 뭐다? 변이다. 변이에요. 그 다음 요식 두 개에서 뭘 없앤다? T를 수거해버려요. 그럼 T를 A분의 V 빼기 V제곱 여기다 따라 박아. 그리고 정리하면 세 번째 식이 나와요.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해보세요. 정리하면 뭐가 된다?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잠깐 이거 하나 갖고 저건 선물이. 요게 등가속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라 얘기합니다. 친구 이름 김건욱. 오케이. 자, 그래서 요 V는 V0 더하기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오케이. 요 세 가지를 모든 가속도 공식이라 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페이지 9쪽부터 페이지 몇 쪽? 19쪽까지. 아이씨. 야, 16, 17, 18은 일단 안 풀셔도 돼요. 16, 17, 18은 일단 안 풀고 나중에 창의 문제는 나중에 기회 되면 풀어드릴게요. 네, 그게 지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몇 번까지 하자? 16쪽 15번까지. 몇 번까지가 숙제다? 16쪽 15번까지가 숙제. 언제까지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3교시 때 또 분류할 거면 3교시의 숙제는 또 나가요. 전자기. 그것도 언제? 이거 3교시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 문제 이해됐죠? 그래서 물리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자, 다 했어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숙제하세요.